안녕하십니까, 정학수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아파트 담보대출 자주 하는 질문 베스트 1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 중에 주택담보대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 5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이 인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이나 진행을 해드릴 때 많이 하는 질문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담보대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도 많았었는데요. 자격 기준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소득이 있으면서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현재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 채무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아파트를 담보 제공해 줄 수 있는 분, 이어야 합니다. 삼자담보라고 하는데요. 삼자담보대출로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대출 문의를 하시면서 그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명의 변경을 해서 본인이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증여세도 나오고 시간도 좀 걸리고 절차도 복잡할 텐데요. 그랬더니 그냥 이유는 크게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버님께서 아파트를 담보 제공을 하고 자녀분이 채무자로 들어오시면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도 대출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출을 진행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삼자담보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출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대출 상담을 하면 조회가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출 상담만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담보물건지의 주소, 그리고 대출 신청자의 간략한 정보, 직업이라든지 대출하는 목적 등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회 없이도 대출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출 조회는 이제 신용등급 조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출 신청자의 그 동의, 그러니까 그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신용조회를 요즘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그 동의 없이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상담을 한다라고 해서 대출 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제 만기 전에 대출을 갚게 되면 이제 고객에게 물리는 이제 벌칙성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2년 정도 약정을 하고 개통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이제 처음에는 이제 2년 동안 쓸 계획으로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사정이 생기게 되면 그 전에도 이제 다른 통신사로 옮기게 된다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약금 같은 게 발생이 되는데 이제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은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 하지만 그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제 어떤 일정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3년으로 이제 보통 정하는데요. 아파트 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의 기간은 3년으로 보통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이 이제 어떤 데는 1.2%인 데도 있고 이제 1.5%인 데도 있고 또는 2%인 데도 있고 한데 보통 이제 1.2%부터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슬라이딩 방식. 이 이제 그 중도 상환을 3년 안에 하게 되면 그 수수료율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기간에 이제 상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 50% 면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런 대출을 이용하시면 그 대출원금의 50%까지는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대출 금리와 이제 한도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야 대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개인 신용도와 직업, 대출 목적, 그리고 LTV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요. 연 2% 중반서부터 다양한 금리의 대출이 있습니다. 이 개개인의 특징들이나 이제 조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이 하나의 지금 영상으로 대출 금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개개인의 이제 신용 등급도 다 틀리고, 또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금액도 틀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최저금리는 2% 중반서부터 시작을 하고, 개인의 조건이나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금액이나 자금 용도, 그런 거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게 바로 이겁니다. 구입자금이라든지 뭐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대환 목적의 자금 등의 순으로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틀려지게 됩니다. 구입자금이 제일 싸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그다음에 사업자금, 대환 목적의 자금 등으로 이제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한도는 이제 아파트 시세에 이제 KB 일반 거래가나 또는 실거래가의 최대 95%까지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사업 운영 자금이나 또는 이제 뭐 창업 자금 또는 이제 대환 자금으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대 이렇게 대출 한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이렇습니다. 보통 대출 기간은 짧게는 3년에서 최대 35년까지 있는데요. 원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또는 만기 일치 상환, 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할 수가 있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일치 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상환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대출은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장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년 이상의 대출을 장기 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대출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카카오톡에 이제 그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 상담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뱅크 119 또는 정대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채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하시고 1대1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언제든지 대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신청, 그 채팅 상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바로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이제 무료로 대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부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으로 구성을 해서,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